여러분, 드디어 인천에서 제주까지 다시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가는 노선이 존재했었는데요. 그 노선에 투입되었던 선박이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는 2014년 안타깝게도 비운의 운명을 맞았죠. 당시 인천 제주 항로를 가지고 있었던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와 오함 만화호 이 두 척을 가지고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행을 했었는데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청해진 해운은 부도 처리되었고 2021년 12월까지도 인천 제주 노선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문제는 차를 가지고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야 했고 때문에 목포나 완도까지 차를 끌고 간 후 배를 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1년 12월 10일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인천 제주 항로에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저녁 7시에 출발해 14시간이 걸려 다음날 아침 9시쯤 제주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비욘드 트러스트라는 의미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월호의 길을 걷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비욘드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기업인 하이덱스 스토리지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에 710억 원을 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악몽이 있다 보니 안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크기 자체도 세월호의 약 4배로 엄청난 규모라고 하네요. 이전 세월호와도 항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이었던 물살이 빠르고 거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도를 피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약 40분이 더 걸리고 기름도 더 많이 쓰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 항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인천 출발은 월수금 저녁 7시이고 제주 도착은 다음날 아침 9시 반입니다. 제주 출발은 화목토 저녁 8시 반 혹은 저녁 7시 반에 출발해 인천에 다음날 아침 9시나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가격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객실, 그러니까 방 자체를 빌릴 수도 있고 방이 아니라 도미토리식으로 침대만 빌릴 수도 있습니다. VIP 2인용 객실을 빌리는 가격은 84만원이고 주말에는 9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명 비용이 84만원 혹은 92만원입니다. 8인용 방은 평일에는 80만원, 주말에는 88만원이고요. 그러니까 8명 가격이 80만원 혹은 88만원입니다. 도미토리식으로 침대만 빌린다면 한 명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8인용 객실에 있는 침대에 묵는 비용은 한 명당 10만 9천원, 주말에는 11만 9,9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30인용 마루바닥은 인당 9만원이고 주말에는 9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이벤트 가격으로 사람은 40% 할인, 차량은 20% 할인 가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전까지는 지금 보이는 표에 나와있는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이 잘 안오니까 실제 방을 보면서 가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싼 VIP 방입니다. 2인 기준이고 비욘드 트러스트호 전체에서 딱 2개만 있다고 합니다. 테이블, 소파, 냉장고, 욕조가 있는 샤워실, 화장실, 붙박이장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안에 있는 가구들이나 침대는 모두 전부 새거입니다. 딱 봐도 완전 깔끔하죠. 하루에 84만원인데요 VIP 방은 심지어 현재 하고 있는 40%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촌치킨을 42마리 먹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방으로는 스위트룸인데요. 더블과 트윈 침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소파, TV, 개별 샤워실, 화장실이 있고요. 가격은 일반 가격 기준 평일 54만 4천원, 주말에는 59만 4천원입니다. 22년 2월달까지는 할인에 평일 32만 4천원, 주말에는 35만 6천원이고요. 2인 기준입니다. 할인 가격은 그나마 낮지만 할인 안 된 가격은 역시 굉장히 비싸 보이기는 합니다. 이외에도 8인용 패밀리룸, 4인용 패밀리룸도 있습니다. 8인용 패밀리룸은 침대는 따로 없고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고요. 개별 샤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가로는 평일 80만원, 주말에는 88만원, 현재는 할인하여 평일 48만원, 주말 52만 8천원입니다. 4인용 패밀리룸은 침대가 있지만 개별 화장실은 없습니다. 가격은 평일 45만 6천원, 주말 50만 1천원, 할인 가격은 평일 27만원, 주말 30만원입니다. 솔직히 이런 방들은 저같은 서민에게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같은 서민들이 타는 타입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만한 스탠다드룸 침대형인데요. 제가 실제로 탑승한 객실이기도 합니다. 한 방에 8명 또는 12명이 들어가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 사실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캐리어 보관함이 있지만 열쇠로 잠그는 개인 락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물건은 바깥에 있는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야 하고요. 그나마 침대로 들어가는 문 부분에 커튼을 칠 수 있어서 조금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가는 평일 10만 9천원,
주말에는 11만 9,900원입니다. 현재 할인가는 6만 5,400원이고 주말에는 7만 1,900원입니다. 물론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 룸이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무슨 군대 논산훈련소에 다시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모포 깔고 모두 다 같이 쳐다보면서 자는 방입니다. 이건 정말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저는 다음날 컨디션까지 망할 것 같아 차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코노미 룸에 32명이 들어가고요. 정가는 평일 9만원, 주말에는 99,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에 평일 54,000원, 주말에는 59,400원이고요. 스탠다드 침대방이랑 8,000원가량 차이 나니까 그냥 스탠다드 침대방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 선적 가격은 크기나 종류, 외제 차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크게 몇 개만 보면 경차는 평일 28만원, 주말에는 31만원입니다. 현재 할인가로 평일 22만원, 주말 25만원이고요. 가장 많이 끌고 가실 것 같은 중형차는 정가로 35만원, 주말에는 38만원 가량입니다. 현재 할인가는 평일 28만원, 주말에는 30만원이고요. SUV는 여기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4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차 싣는 비용과 사람이 탑승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혼자서 차를 끌고 제주에 간다고 하면 본인 객실 비용, 차량 선적 비용을 둘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격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교 대상은 비행기인데 제가 출발한 월요일 저녁 7시와 비교해보면 저녁 7시 5분에 출발하는 티웨이 항공이 18,500원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32명이 한방에서 양옆으로 자는 이코노미 룸보다 5분의 1 가격입니다. 다른 객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죠. 동일한 시간 출발 가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비행기는 1시간 만에 도착이지만 배편은 14시간 정도가 걸리죠. 가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장 큰 장점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차를 싣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4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냥 가서 렌트를 하는 것이 더 이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오토바이는 평균 4만원, 자전거는 만원입니다. 제주에서 오래 계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득이지만 글쎄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항공편의 가격 면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탑승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말해볼까요? 탑승은 1시간 2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니 배까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버스를 탑승해 배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배까지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금방 내려주는데 내려보면 바로 앞에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카메라가 광각 카메라인데도 담기가 힘들 정도로 크더라고요. 꼭대기에서 연기 같은 김이 나고 있는데 뭔가 저녁에 운치도 있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멋있기도 하고요. 티켓 확인 후에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큰 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임시다리 같은 걸로 들어가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약한 여성분들은 캐리어를 끌고 이 경사진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체온 측정을 하고요. 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메인 장소가 나옵니다. 메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타이타닉 보셨나요? 거기서 주인공들이 만나는 그 계단 공간, 거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곳이 나옵니다. 디자인 자체가 되게 이쁘기도 하고 배가 확실히 새거라 그런지 모든 시설이 깨끗합니다. 저는 배에서 8인실 스탠다드룸에 묵었는데요. 할인 가격으로 65,400원 결제했습니다. 방에 들어오니까 와, 깔끔하더라고요. 새거라 컨디션은 진짜 좋았습니다. 침대도 침구류도 전부 새거인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안에 쏙 들어가서 자는 구조인데 커튼도 칠 수 있고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격 생각하지 않고 컨디션만 본다면 저는 정말 추천입니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공용 화장실을 체크해봤습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어 화장실이 다 차 있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안에 한쪽은 샤워실, 한쪽은 변기가 있는 칸입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부 새거이다 보니 물때도 찾기 힘듭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고 그냥 샤워기만 있습니다. 물은 뜨거운 물 정말 잘 나오고 또 물 양도 아주 콸콸콸 잘 나오더라고요. 반대편 변기 역시 뭐 새거입니다. 사용 흔적도 찾기 힘들고요. 특이한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시설들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배 여기저기에 쉴 곳, 앉아있을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문도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의자는 정말 많아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혼자 맥주를 마시거나 과자 같은 걸 드시더라고요. 배 중앙 부분 쪽에는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아직 배가 출발하지 않아 편의점이 닫혀 있었는데 배가 출발하면 승무원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마트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고 제가 물어보니 가격은 다른 이마트 편의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점은 참 좋더라고요.
편의점에 같이 스무디킹도 있었고 페이브라는 카페도 같이 운영했는데 스무디킹 가격 역시 다른 매장과 동일하더라고요. 페이브라는 카페는 제가 처음 봤는데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2,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5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죠. 그 옆에는 마사지 라운지가 있었는데요. 안마의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마의자는 진짜 많았고 안마의자를 즐기면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배가 출발하면 밤이라서 바깥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안마를 받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약간 프라이빗하지 않고 자신이 안마 받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는 느낌의 아주 오픈된 공간이라 따로 안마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수유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에를 들어가 볼 수는 없겠죠. 수유실을 넘어서 통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식당과 바가 나옵니다. 식당은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식사를 판매했습니다.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7시인데 7시 이후부터는 식사 메뉴는 판매하지 않고 술안주만 판매하더라고요. 식사 메뉴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승선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보니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몰릴 게 뻔한데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안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계산도 하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손님분들을 직접 부르고 굉장히 바빠 보였습니다. 식사 주문 줄도 굉장히 길게 서야 주문이 가능했고 대기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출발하는 7시부터는 식사 메뉴를 판매하지 않는다니 그 점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바는 운영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사실 저는 바라고 해서 뭔가 칵테일도 팔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에일 맥주를 판매했습니다. 에일 종류는 3가지이고 가격은 500잔에 8,000원에서 만원 사이였습니다. 근데 9시에 보니 실질적으로 바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사 먹지는 않고 그냥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다가 드시더라고요. 가격적으로도 그냥 캔맥주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바깥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름에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바람이 너무 차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여름에는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맥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바람도 쐬고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역시 테라스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겨울인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름밤에는 아마 앉아있을 자리가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인천 제주 노선답게 제주 컨셉으로 포토존도 꾸며져 있었고요. 그리고 비욘드 트러스트2는 반려동물도 같이 탈 수 있는데요. 이 테라스에서 주인분들이 강아지에 하네스를 하고 놀아주기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비행기로 이동할 때 주인과 떨어져 있어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배로 이동한다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다른 시설들도 좀 둘러봤는데요. 노래방은 코로나로 인해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만 열었으면 혼자 임재범의 고에 한 곡 뽑으려고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노래방 옆에는 오락실도 있었는데요. 게임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게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자체도 그렇게 최신 게임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락실 게임이 이러면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옆쪽으로는 키즈존이 있습니다. 키즈존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고 그냥 푹신한 매트 깔아놓은 정도입니다. 저는 뭔가 놀이기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메인층 시설들이고요. 아까 봤었던 중앙부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와중에 디자인 저는 참 괜찮더라고요. 다른 배들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여기는 이 배에 대한 설명이나 제주 관련 그림이 걸려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다른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어차피 밤에 운행하는 배이다 보니 바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에가 반사되어서 자기 얼굴만 보입니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다 보니 배가 신나게 바다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깜깜한 바다만 보면 뭔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가요? 어쨌든 구경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씻으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있는 방 이외에 스탠다드룸이나 이코노미룸은 수건이 따로 제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건 이외에도 바디워시, 샴푸 모두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편의점에서 수건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편의점에 수건이 모두 떨어졌답니다. 그럼 좀 많이 가져다가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속에다 입을 티셔츠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티셔츠로 닦아야죠. 아무래도 이제 운항을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 이런 점에서는 조금 미숙한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숙소로 가는 복도에 보니까 이코노미룸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32인실 방이 이코노미 룸인데요. 아무도 없어서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보자마자 진짜 논산훈련소에 다시 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스탠다드 룸에 묵으세요. 이 방이 정가로 평일에 9만원, 주말에는 99,000원입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룸에서의 문제는 콘센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침대 4개가 모여있는데 콘센트는 2개더라고요. 각 침대에 USB 꼽는 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로는 부족하죠. 다행히 옆 칸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콘센트를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커튼을 치면 이런 느낌인데요. 정말 아늑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스탠다드 룸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아늑함은 집에서도 느끼기 힘들죠. 오직 캡슐 호텔 같은 곳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객실 내부는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제가 측정해보니 조용한 사무실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 조용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깥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가봤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구름도 적당하게 떠있어서 더 아름답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느끼는 경치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벌써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배가 내려주는 곳은 제주공항 동쪽 항구인데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테라스에 앉아서 보니 한라산이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또 공항 바로 옆이다 보니 비행기가 접근하는 것도 잘 보이고요. 이제는 내릴 준비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리기 전에 씻고 나서 티셔츠로 다시 한번 닦아주고요. 그렇게 아침 9시 35분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도착한 시간은 한 9시쯤 된 것 같은데 항구에서 순서를 기다린 건지 한 35분 정도 대기를 하고 내려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인천에서 제주까지 총 시간은 14시간 3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차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주에 일주일 이상 있을 예정이고 차가 필요하다면 굳이 렌트하지 말고 인천에서 차를 싣고 제주도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있다 보면 렌트카보다는 차를 싣고 가는 게 더 경제적일 테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욘드 트러스트4는 여객보다는 화물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만의 뇌피셜이고요. 비욘드 트러스트4가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수도권에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